60대 이후부터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유 없이 잠이 자주 깨고 밥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며 머리가 멍해지고 하루가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병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병원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도 몸은 분명히 예전보다 빠르게 지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고 나면 몸에 힘이 빠지고 눈이 무거워지며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 반복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런 신호는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능이 이미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중반을 넘기면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늙은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느 날 갑자기 늙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주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던 변화들이 어느 시점부터 한꺼번에 체감되기 시작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통증처럼 분명한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니 참고 넘기게 되고 괜찮겠지 하며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몸 전체의 속도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느려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중심에는 대부분 한 가지 공통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노화라고 하면 주름이나 흰머리 관절 통증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 기능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소화 기능입니다. 소화는 단순히 속이 편하다, 더부룩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60대 이후에는 뇌의 상태와 근육의 유지, 면역과 혈관 건강까지 몸 전체의 균형을 좌우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먼저 뇌부터 살펴보면 뇌는 하루 종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며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소화를 통해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뇌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머리가 멍해지거나 집중이 잘 되지 않고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며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런 증상을 두고 치매의 시작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소화 기능 저하로 인한 뇌 에너지 부족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근육을 보면 소화 기능이 떨어질수록 단백질과 아미노산 흡수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근육은 유지되지 못한 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오래 서 있기가 버거워지며 다리에 힘이 쉽게 빠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 역시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소화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수록 노화의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을 보면 소화 기능이 떨어질수록 음식이 일정한 속도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당이 들쑥날쑥해지면서 식사 후 갑자기 졸리고 기운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이 더 무서운 이유는 이런 변화들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오래 이어질수록 몸이 점점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반응하며 활동량과 회복 속도까지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같은 일을 해도 더 피곤해지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면서 몸 전체가 서서히 노화의 속도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왜 60대 이후 밥만 먹으면 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양과 활성도가 함께 감소하며 장의 연동 운동 역시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문제가 꽤 진행된 뒤에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 속도로 한 입을 입에 넣고 이전보다 조금 더 오래 씹는 것만으로도 음식이 잘게 부서지며 소화 효소와 충분히 섞이게 되어 위와 장이 무리 없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으로 늦은 저녁 식사는 이미 휴식을 준비하는 몸의 리듬을 깨뜨려 위와 장을 다시 일하게 만들고 그 결과 소화 기능과 수면의 질이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 움직임으로 식사 후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장의 연동 운동이 자연스럽게 자극되어 음식이 정체되지 않고 내려가게 되면서 소화 과정이 훨씬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시지만 소화 기능은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기능은 아니며 관리 방식에 따라 다시 리듬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시점이 생활 습관을 다시 조율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신호에 따라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그 차이는 분명히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늙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늙어가는 속도는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 한 끼만이라도 조금 더 천천히 씹어 보시고 식사 후 잠깐 몸을 움직여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선택이 몸 전체의 속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남은 한 가지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 주시고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앞으로의 이야기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